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건축 기사, 자, 설비 부분이죠. 네, 건축 설비 부분. 자, 2021년도 3월에 시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2,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의 실온을 20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는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갖고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위 환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일단 공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기량 Q를 구한다. 자, 여기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좀 구해달라고 자, 보기에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발열량이라고 하죠. 그죠? 발열량 Q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도 로우와 그 다음에 정합비열 CP와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주어진 열량은 자, 2,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당 발열량이 60W니까 2,000 곱하기 60W예요. 2,000 곱하기 60W입니다. 와트예요. 자, 와트는 기본적으로 뭘로 분기가 되냐면 줄 퍼 세크로 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단위 환산을 할 때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분해, 그다음에 로우 부분 밀도는 1.2kg per 세제곱미터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정합 비열은 1.01 주어졌습니다. 1.01 이것도 단위 한번 적어 놓고 들어갈게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온도차는 20도다. 근데 외기 온도가 1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차 20-10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단위 환산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는 거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 자, 그래서 여기는 세크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크를 아워로 바꿔야겠죠. 곱하기 3,600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킬로줄이기 때문에 이 줄을 나누기 1000에서 킬로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누기 1000. 네,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요. 자, 이거 계산기로 넣고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35643.6, 35643.6, 35643.6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반올림하면 35,644. 그죠? CMH라고 표현하죠. 세제곱미터 파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인 문제였죠. 이거 단위 계산까지 여러분들이 가줘야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수조면의 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요. 광원의 광도에 비례한다. 우리가 조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조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광도가 분자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입사각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광원의 광도에 비례한다. 오케이, 좋고요. 코사인 세타 입사각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측정점의 반사율 반비례한다. 측정점의 반사율은 조도 계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를 뽑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자, 피조면이라고 하는 자, 작업면을 본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요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는 자, 어떤 게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자, 면적당 입사되는 광의 양이 훨씬 많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자, 90도의 선을 긋고요. 자, 요 90도의 선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세타를 잡습니다. 요게 세타예요. 요 세타. 그러면 1번 부분은 요게 세타가 되고요. 만약 2번 관 같은 경우는 요게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세타가 제 코사인 세타에서 요 세타 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요 세타 값을 보고 자,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면 자, 코사인 세타로 계산한 게 커지면 결국은 조도가 커지게 된다. 근데 그 세타, 요 세타만 보면 세타 값은 요건 0도일 때가 가장 커요. 그리고 90도일 때는 제로가 되고요. 90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요 각에서 보면요.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법규수 쪽에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 기구를 설치하여 하는 특정 소방대 상물의 연면적 기준. 자, 요거는 33제곱미터 이상이죠. 네, 요거는 이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별도의 뭐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자, 됐고요. 좀 지우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전기 쪽에서 전기 설비 쪽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되는 값으로 전기 설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최대 수용 전력 대비해서 자, 우리가 부하로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수용을 이만큼 했는데 부하로 쓰고 있는 건 얼마만큼이냐. 즉 유효함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효율. 자, 유효하다는 얘기. 그죠? 부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문제도 역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음의 세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 와트 퍼 메타 제곱일 때 음의 세기 레벨은 어떻게 되느냐? 단 기준 음의 세기는 I0는 10의 12승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메타 제곱이다라고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음압 세기 레벨, 그죠? 음의 세기 레벨 IL이라고 표현합니다. 음의 세기 레벨 IL은 자, 어떻게 들어가면 10 로그에 자, 로그 값을 치환하는 거죠. 10 로그에 기준 음의 세기 I0분의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음의 자 기준 음의 세기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음의 세기 이렇게 해서 구해주게 되죠. 자 단순식이네요. 그죠? 10 곱하기 로그의 자 기준음이 10의 마이너스 12승 잡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분해 자 우리가 지금 음이 나타나는 세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문제고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30 그래서 30대11 이렇게 정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급탕 설비 중 개별식, 그죠? 우리가 급탕을 사용하는 개소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개별식 급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배관 길이가 길어 배관 중 연소실이 크다? 틀렸죠. 배관의 길이가 긴 건 뭐예요? 중앙에서 대펴서 보내주는 급탕 방식이죠. 중앙식 급탕 방식일 때는 중앙에서 대펴서 배관 아주 길게 뽑은 다음에 자 해당 계속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배관의 길이가 길어져요. 하지만 개별식 같은 경우는 배관의 길이가 상당히 짧죠. 짧고 자 그리고 자 열손실은 배관에 의한 열손실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1번 정답. 2번 건물 완공 후에도 급탕계소의 증설이 비교적 쉽다. 3번 급탕계소마다 가열기의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죠? 가열기의 설치 스페이스 급탕계소 즉 급탕을 사용하는 데마다 가열 스페이스 즉 급탕기를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4번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계소에서 필요한 온도의 탕을 비교적 간단하게 바로바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플러시 밸브 문제네요. 플러시 밸브 문제. 자,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플러시 밸브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물을 계속 땡기면 자, 물에 탱크 없이 계속 밑에서 급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와요. 그죠? 네, 탱크 없이 그냥 밑에서 급수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1번 정답이네요. 1번 정답이고요. 급수 간격과 급수 압력의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밑에 우리 지하 저수조부터 끌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플러시 밸브라고 하는 급수 쪽에 이제 그걸 통과하려고 하는 압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 간격도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면 25회 이상 예, 급수 간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25회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급수 압력은 0.07메가파스칼 0.07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로 하면 70킬로파스칼 이상을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3번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다. 자 일반 주택엔 거의 이런 게 없죠. 여러분들 집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변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탱크가 뒤에 들어와 있죠. 탱크가 아래쪽에 있죠. 그죠? 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은 일반적으로 로우 탱크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4번 탱크에 저장된 물의 낙차에 의한 수압으로 대변기를 세척한다. 이거는 이제 하이탱크 방식이죠. 하이탱크 방식.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가 않아요. 소음이 너무 커서 예전에 가정집에 변기에 많이 썼는데 자 지금은 쓰고 있지 않다. 자 어떤 형식이냐면 자 우리가 요식 말고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기 중에 이렇게 생긴 거 그죠? 낮게 있는 거. 자 그럼 위쪽에 여기다 그렸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줄이 있습니다. 줄을 쫙 당기면 여기서 물이 착 여기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요걸 이제 하이탱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자 이 낙차에 의해서 정수도 즉 위치수가 발생하면서 힘을 쭉 하고 여기다가 줘서 자 오물을 내려보내는 타입을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공기 조화 방식 중 이중 덕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중 덕트 방식이죠. 덕트가 냉풍 덕트와 온풍 덕트를 함께 갖고 있는 덕트 형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전공기 방식에 속한다. 그죠? 덕트 타입이기 때문에 공기를 열매로 해서 자, 실내 공기 조화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2번 냉온풍의 혼합으로 인한 혼합 손실이 있어.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그죠? 우리가 온도를 맞추는데 자, 20도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냉풍이 10도짜리, 온풍을 3도짜리. 자, 괜히 온풍이 3도짜리까지 데폈다가 20도로 다운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냉풍과 온풍이 섞이면서 미근지근해질 때 냉풍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그다음에 온풍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뭡니까? 서로 삭감이 돼요. 그러면서 혼합 손실이라는 게, 즉 섞이면서 발생하는 혼합 손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3번. 자, 단일 덕트 방식에 비해 덕트 샤프트 및 덕트 스페이스를 크게 차지한다. 왜냐면 덕트 두 개니까요. 4번.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이나 존이 있는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 부하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의 실에 아주 적합한 자, 공조 방식이죠. 자, A라고 하는 실은 아주 덥고 더운 걸 좋아해요. 그죠? 따뜻했으면 좋겠고 B 실은 조금 시원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A 실은 또 섞을 때 어디를 많이 섞어요? 따뜻한 공기를 많이 섞어 내보내면 되고, 그다음 B 실 같은 경우는 찬 공기를 많이 섞어 내보내면 되죠. 자, 그래서 각각 실의 부하 특성이 다를 때 이걸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에너지 손실은 좀 있지만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간선 배선 방식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고 발생 때 타부하의 파급 효과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어 다른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선할 때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접속을 할 때요. 배전반에 여러 개의 분전반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각각 단독으로 배전반에서 군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 배전반에서 여러 가지 자, 위쪽에 있는 분전반이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전선을 각각 이어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평행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평행식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쪽 라인이 고장이 나도 자, 요쪽 라인은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에 대한 파급 범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각각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자, 요것하고 대비되는 놈이 누구냐면 여기 평행식이고요. 나뭇가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뭇가지식은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분전반 있으면 얘를 그냥 한 라인으로 그냥 묶어서 직렬 형태 또는 자, 나뭇가지 형태로 그대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요 같은 나뭇가지식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하나 끊겼어요. 그러면 얘 끝나요? 얘도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파급 효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설명하고 있냐면 평행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평형식이죠. 평행식을 설명하고 있죠. 자, 평행식 1번 정답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로 오른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압축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압축기가 있고 그다음 압축기에서 냉매가 어디로? 응축기로 들어가고요. 응축기의 냉매가 이제 팽창 밸브, 그죠? 팽창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로 들어가요? 자, 증발기로 들어가죠. 증발기로 들어가고 증발기에서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서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입니다. 자, 맞게 들어간 거 1번 정답.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온수난방과 비교한 자, 증기난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증기난방이에요. 네. 예열 시간이 길다? 아, 증기난방 같은 경우 예열 시간이 상당히 짧죠. 열용량이 작기 때문에 예열이 금방 돼요. 그리고 자, 난방기를 끄면 금방 식어버리고요. 2번. 한랭지에서 동결의 우려가 있다? 증기인데요. 그죠? 동결의 우려가 있는 거는 뭐예요? 자, 온수죠. 온수. 자, 요거는 적다가 맞겠죠. 적다. 자, 그리고 3번.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제어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이 우리가 증기 같은 경우는 잠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의 열. 그래서 자, 증기에서 물에서 증기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변화의 잠열이기 때문에 그 열이 한꺼번에 크게 팍 나와요. 자, 그리고 한꺼번에 팍 없어지고. 그래서 부하 변동이 미세하게 안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온수 같은 경우는 1도, 즉 온도 변화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세분화해서
자, 우리가 뭡니까? 부하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기난방 같은 경우는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제어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4번. 열매 온도가 높음으로 방열기의 방열 면적이 작아진다. 자, 요거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방열 면적 1제곱미터당 방열 면적 1제곱미터당 표준 방열량을 보면 자, 증기 같은 경우는 0.756kW를 뿜어내요. 증기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온수 같은 경우는 0.523kW per 제곱미터를 뽑아내요. 자, 그러면 면적당 뽑아내는 양이 증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총합의 양을 갖고 우리가 열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자, 증기 같은 경우는 자, 면적을 적게 차지해도 온수에 비해서 동일한 열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맞는 거는 4번만 맞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EAD는 fun, 그죠? 조명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평균 조도를 구해달라네요. 자, EA는 fun이라고 하는 식을 응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인 사무실이 있다. 32W 형광등 20개를 균등하게 배치할 때, 그죠? 자, 기호 좀 써놓고 할게요.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형광등 20개, N. 자, 그리고 균등하게 배치할 때 사무실의 평균 조도는 어떻게 되느냐? 2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자, 단 형광등 한 개 광속은 3300 루멘. 자, 조명률은 자, 0.5, 보수율은 자, 보수율은 0.76. 자, 우리가 감광보상률과 또는 보수율로 간혹가다 분파돼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광보상률은 D, 그 다음에 보수율은 M으로 표시하거든요. 아, 보수율과 감가보상률은 서로 역수에 관계 있어요. 자, 좀 이따 공식 만들 때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도를 물어봤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F, 자, EAD는 fun, 그죠? EAD는 fun을 갖고 풀어주죠. EAD는 fun, EAD는 fun. 자, 이렇게 놓고 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죠. 2 조도니까요. 조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는 밑으로 내가 AD분의 fun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서는 D라고 하는 감광보상률이 주어진 게 아니고 보수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보수율은 n분의 1, D와 역수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식을 적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m이 위로 올라가겠네요. FUNM. 자, 그 다음에 A 이렇게만 남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F 광속은 3300 루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은 0.5, 그 다음에 개수는 자, 조명규 개수는 20개, 그리고 유지 보수율은 어떻게 돼요? 0.76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자,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들겨 주면 얼마 나와요? 501.6이 나오네요. 그죠? 501.6, 501.6. 그러면 약 얼마? 500럭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배스트랩에서 자, 봉수의 깊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봉수 깊이는 적당해야 됩니다. 자, 1번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좋네요. 자,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를 손실하기 쉽다. 그래서 봉수 깊이가 너무 깊으면 통수 능력이 감소한다. 그죠? 다 안 좋은 말 써 있네요. 너무 깊거나 낮으면. 4번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유수의 저항이 감소한다. 유수의 저항이 감소하면 좋은 거예요. 잘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즉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물이 깊다는 얘기예요. 깊게 하면 자, 우리가 유수가 흘러가는데 그게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수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아우, 자주 나오는 문제용이네요. 그죠? 자,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뭐죠? 리미트 스위치. 그죠? 네, 3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요 경질 비닐관공사 합성수지관이죠. 그죠? 자, 전기 설비에서 경질 비닐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은 뭐냐? 자, 절연성과 내식성이 강하다. 그죠? 네, 맞네요. 절연성과 내식성이 강하다. 1번 정답이 되겠고 2번 자성체이며 자성체요.
자, 플라스틱 계열인데요. 경질비닐관이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자성체 아니죠.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띠는 물질, 즉 자기를 띠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자석이죠. 자석. 그죠? 자수성분을 띠는 물질 얘기를 해요. 자, 자성체도 아니고요. 금속관보다 시공이 더 용이합니다. 그죠? 네, 부들부들하니까요. 자, 그리고 3번. 자, 온도 변화에 따라 기계적 강도가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질비닐관공사의 두 가지 아주 안 좋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경질비닐관이 뭐냐면 자 내열에 약하다는 거, 즉 열에 약하다는 거하고 기계적 강도에 취약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기계적 강도가 변하는 것이 안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 열 받으면 쪼그라들고 난리 나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식성이 좋아갖고 화학 공장이나 이런 약품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맞는 거는 1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네, 여기 기본적인 문제네요. 자, 변전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부하의 중심에 둔다. 외로부터 전력의 수전이 용이해야 된다. 발전기실과 가능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자, 발전기실, 전기실, 그 다음 변전실 얘들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하는 자 구성을 할 때, 공간 구성을 할 때, 자 이런 세트들은 다 묶어놓습니다. 네, 묶어놔요. 그래서 발전기시가 가능한 가깝게 설치하는 게 맞겠죠. 3번이 정답 되고요. 4번 간선의 배선과 점검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형 많이 나오죠. 자, 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화장실은 송풍기, 급기팬과 그 다음에 배풍기, 배기팬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화장실은 자 밖으로 자 오염물질이 안 나가야 되기 때문에 3종, 즉 부합환기를 하고 있어요. 3종 부합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송풍기, 급기팬이 없죠. 그죠? 그냥 자연급기라고 보통 표현해요. 별도 급기팬이 없다. 자연급기고요. 배풍기만 갖다 놓고 자 공기를 빼내는 타입이에요. 배풍기를 갖고 그래야 그 안이 뭐가 됩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부합 3종 환기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정답 되네요. 2번. 자, 기밀성이 높은 주택의 경우 잦은 기계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오염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것 때문에 나온 기계 환기, 주택에서의 기계 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열 교환기라고 얘기를 하죠. 전열 교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 자, 병원의 수술실은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압력을 주변 공간보다 높게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실 같은 경우는 몇 종 환기를 하고 있어요? 2종 환기를 하고 있고 2종 환기는 플러스 환기, 즉 정합 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자, 공기의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면에 있는 건물의 경우 자, 공기조화 설비 개통의 외기 도입구를 가급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왜냐면 매연이 들어올까 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외기를 도입하는데 밑에 차가 많이 다녀요. 그럼 매연을 도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 가급적 그 귓구멍이 위쪽에 설치되는 것이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액화천연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우리 액화천연가스 LNG가 있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LPG가 있는데 자,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약간의 안전성이에요. LPG라고 하는 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LNG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액화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랑 일부 다른 성분을 섞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갖고 우리가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떠요. 위로 떠. 그래서 가라앉는 것보다 위로 뜨는 게 안전상은 좋아요. 자, 1번 메탄이슈 성분이다. 맞고요. 2번 무공해 무독성이다. 비중이 공기보다 크다? 아니죠. 가볍게 뜬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중이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가볍게 떠진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일반적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한다. 당연하죠. 그죠? 배관 없이 어떻게 공급하죠? 네. 자, 됐고요. 자, 요 배관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도시가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가스 주성분이 LNG거든요. 그죠? 배관을 통해 들어가고 예전에 혹시 LPG를 거의 보신 분들이 조금 그 젊은 세대 분들은 LPG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LPG 통. 그죠? LPG 통이고 고무 호수로 보통 공급을 합니다. 그거는 호수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자, 그거 좀 구별해야 된다. LPG는 호수로 그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액화천연가스, LNG, 그다음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배관을 통해 공급을 합니다. 자, 부연 설명하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지역 난방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보일러는 뭐냐? 자, 이 문제에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역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플랜트에서 아주 고압에 그다음에 대용량으로 자, 우리 단지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 그죠? 압력이 높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고압 그 다음에 대용량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 난방에 적용하기 편한 보일러는 고압과 대용량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고압과 대용량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수간 보일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요. 급탕 설비에서 온수 순환 펌프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온수 순환 펌프뿐만이 아니고 급수라든지 그다음에 급탕이라든지 전부 이 순환 펌프에 대부분 쓰고 있는 펌프가 있어요. 자, 요 온수 순환 펌프라고 하는 건 가장 메인 역할이 뭐냐면 유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환수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량 조절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변하더라도 유량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펌프의 유형이 돼야 됩니다. 자, 그 펌프에 대표적으로 어떤 펌프를 쓰냐면 원심식 펌프를 쓰고 있어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 원심 펌프는 온수, 급탕, 그 다음에 급수 이런 데 전부 다 쓰고 있는 펌프 양식이다. 왜? 유량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았고요. 대부분이 기초에 설명됐었던 자, 기초에 나왔었던 문제 유형들이고 약간씩만 응용이 된 게 몇 개 있었네요. 그죠? 잘 정리하시고 복습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